빼다 보면 지쳐서 더 이상 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체중을 7번을 바꿨어요. 130, 120, 110, 100, 90, 70, 80, 60 지금까지 앞자리 7번을 바꾸고 나니까 와, 운동과 식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을 지켜나가고 그게 내 몸에 맞고 내 일상생활에 맞는 타이밍과 시기와 조절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빠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3년 동안 감량 기록을 남기면서 너무 과분하게 많이들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특별할 것 없고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력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하냐. 의 감량 기록을 남긴 다이어터 손리사라고 합니다. 정말 과분하게 응원을 해주셔서 몸에서 사람 한 명을 빼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주 각박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체격이 큰 사람한테 많이 야박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참 많이 듣는 질문이 키 165cm의 여자가 130kg까지 살을 찌우는 동안 왜 몰랐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 130kg가 찔 동안 아무것도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100kg가 됐을 때도 110kg가 됐을 때도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도 지금처럼 이 3년이라는 기간처럼 절대 유지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오로지 유일하게 안 해본 다이어트 하나가 운동하고 식단하는 다이어트였어요. 이게 제 평생 처음으로 하는 첫 정식 제대로 된 다이어트인데 그게 하나가 이렇게 3년을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살이 쪘던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음식을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음식이 곧 저의 기분이에요. 그날의 메뉴가 저의 태도고 단맛과 짠맛이 감정의 변화예요. 그런 것에서 이제 중독성이 한번 딱 온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고 활동적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그날의 기분과 태도가 됐었다.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먹는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도 건강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바꿔본다라는 마인드로 건강과 운동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의지가 신념이 되고 신념이 실천이 되다 보니까 결국 몸이 따라오더라고요. 몸이 따라올 때까지 사람이 간절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감량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주 많이 간절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간절함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오늘 하루 먹은 걸로 오늘 하루 체중계에 올라간 그 숫자치가 하루 만에 탁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좀 드셨으면 오늘 저녁에 가볍게라도 산책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내일 아침에 가볍게라도 소화를 시켜서 먹은 만큼 소비한 후에 그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해 나가셔야지 내가 오늘 한 번 먹었으니까 난 오늘 실패야. 내 다이어트는 끝이야. 그러니까 또 먹어. 이 먹는 거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이제 하진 않았던 거죠. 입이 심심해. 그래서 한 번 집어먹게 되고 신상 메뉴가 나왔대. 그런 호기심들을 배제시키고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들었어요. 제가 진짜 제일 안 먹는 것 중에 딱 그 메뉴들이 있는데 떡볶이, 피자, 마라탕 같이 극단적인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료는 사실은 감량 집중하는 기간에는 아예 안 먹었고 지금 이제는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감량을 하고 있을 때는 가볍게라도 한두 입 정도는 먹는다. 근데 이거를 치팅데이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켜서 먹지는 않는다. 네,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치팅데이는
그런 고칼로리 메뉴들을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두루두루 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이어트 방식에는 그게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닭강정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닭강정을 간식으로 먹지 않고 밥 반찬 메뉴로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 간식 시간을 따로 챙기진 않는 거죠. 고칼로리로. 음식을 먹는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과하게 자주 많이 먹는다가 저는 오히려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시키고 규칙적으로 먹고 똑같은 메뉴라도 조금 더 클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지 절대 안 먹고 굶고 그렇게 살을 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유지해올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빼다 보면 지쳐서 더 이상 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체중을 7번을 바꿨어요. 130, 120, 110, 100, 90, 70, 80, 60, 뭐 이 지금까지 앞자리 7번을 바꾸고 나니까 와, 빼다 지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과 식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을 지켜나가고 그게 내 몸에 맞고 내 일상생활에 맞는 타이밍과 시기와 조절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빠진다는 것을 이런 감정, 이런 경험치들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배달 앱을 일단 삭제를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고 밥그릇부터 국그릇에서 일반 그릇으로 줄이기 시작하고 디저트만큼 좋아했던 게 과일이었는데 과일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과일의 그 달달함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과일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걸 아주 차근차근 교통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과체중이기 때문에 10분, 15분 정도 걸으면 무게감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를 고치는 순간부터 걷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 처음에는 20분, 30분씩 걸었다가 그 다음 조금 더 체력이 늘어나면 또 40분이 됐다가 그 다음 또 괜찮으면 50분이 됐고 그렇게 걷는 걸 늘렸고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실내 사이클 엉덩이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일반 안장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아픈 걸 참고서라도 했어요. 초반의 고통과 감량 초반에 오는 불편함과 고통은 제가 좀 감내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체중 자체가 보통 사람 기준과는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보통 사람 사이즈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들은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걷기, 실내 사이클이 조금 더 몸에 적응을 하고 체력이 끌어오르니까 그때는 이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파트가 지하 2층에서 28층까지 올라가는 그 30층의 계단인데 그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28층을 찍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어요.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한 계단 한 계단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10월에 감량을 시작했기 때문에 1, 2월도 한 번씩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 눈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휑휑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금 이때 계단을 오를 게 아니라 따뜻하게 라면 끓여 먹고 전기장판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텐데 따뜻한 라면, 따뜻한 국물 거기에 밥 한 숟가락 먹어서 먹는 깍두기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5발자국만 걸어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이고 라면이 있는 거예요. 5발자국만 가면. 그때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 평생에 그때가 제일 기준점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분명히 감량을 잘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의지가 꺾이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과정들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제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식단을 잘했어도 그 다음날 체중이 빠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좀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중에 헛된 시간은 단 1분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그건 그냥 제 인생의 과정일 뿐이지 제 인생의 결과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체중계로 나의 하루치 모든 거를 저평가해서 나를 자책하고 그걸 또 스트레스로 만들어서 음식으로 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노력했어도 뭐 살은 어차피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식단 관련해서 보통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먹고 저녁을 야식 겸 해서 먹으니까요. 그 두 끼 분량을 한 끼처럼 먹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치팅데이처럼 먹었거든요. 이번 감량은 두 끼, 세 끼 먹을 걸 네 끼, 다섯 끼에 거쳐서 나눠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같은 양을 똑같이 먹어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절해서 나눠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밥 먹는 식사 사이에 공복텀을 줬어요. 제가 지금 루틴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거든요. 공복텀 3시간을 둬요. 그럼 그때가 10시 반이거든요. 그럼 보통 생활 패턴이 10시 반이면 허기가 져요. 10시 반에서 11시면 허기가 지거든요. 그때 약간 허기짐을 달랠 수 있는 토마토 하나를 먹고 뭐 견과류를 적당량 먹으면 그것도 사실 포만감이 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허브티를 마시고 그러면 또 12시에서 보통 점심시간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먹는 그 밥을 먹고 그럼 또 3시 되면 또 3시에서 4시 사이가 또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먹어요. 저녁에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돌 수 있는 묵직한 그걸로 먹는 거죠. 5시, 6시쯤에 또 저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식단을 먹어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시에서 9시 때쯤 운동을 가잖아요. 그때가 보통 운동 시간 패턴이시잖아요. 그럼 운동 끝나고 나면 한 9시 때 또 한 번 먹어요. 그렇게 하루에 4끼의 패턴을 돌고 12시간 공복 타임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이 루틴 자체가. 최대한 뭐 7시 반에 식사를 했으면 하루에 뭐 공복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잡고 아니면 2시간, 최소 2시간, 간식이 먹고 싶으면 2시간 후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음식이 좀 들어오는 쉬는 타이밍을 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돌아서면 하나 주워 먹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자라든지 하나 이렇게 집어 먹고 그러면 어쩔 때 보면 한 12시 밥 먹을 때 입맛이 없어요. 그 주전부리가 조금 양이 초과되거나 하면 그럼 또 12시에 캐러멜 마키아토로 또 하나 때우고 그냥 그러고 또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2시, 3시에 또 입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때 되면 이제 또 빵을 또 먹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주워 먹게 되는 식습관이 처음엔 한두 번이 됐다가 한두 개가 됐다가 반 봉지가 됐다가 한 봉지가 됐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그 무의식적인 살찌는 습관들을 의식하는 순간 살은 빠지더라고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생활 패턴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쩔 때 운동을 하면 피곤하구나. 내가 이 시간만큼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그날 하루는 조금 지치는구나. 저 자신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몸의 데이터를 쌓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활동을 했을 때 기분이 업다운이 있고 지쳐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도 제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빼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감량이 되고 어떤 식습관과 어떤 패턴을 했을 때 허기짐이 덜 느끼었는지 제 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의 계절인 여름이 왔는데요. 다 같이 힘내서 건강한 몸, 또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이 만들어 나가요. 화이팅입니다.